안녕하세요. 중고차 임민용 팀장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스파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존 시간에는 뉴모닝, 올뉴모닝, 더 뉴모닝, 올뉴모닝 JA, 모닝 어반 이렇게 5개를 묶어서 했었고, 그 다음에 레이랑 더 뉴 레이를 묶어서 했었고, 그 다음에는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를 했었습니다.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는 판매하기 좀 어려운 차고 레이도 판매하기 어려운 차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쪽에서 인기가 있는 모델을 하나만 꼽자고 한다면은 올뉴모닝이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2011년 1월부터 2015년 1월 전까지 14년 말까지 나온 올뉴모닝이 제일 인기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400선에 찾으시는 분도 최근에 이제 문의가 좀 오셨었는데 한 500에서 600 사이가 돼야 조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마음에 드실 만한 차량이 나오고, 엔진이 뭐 떨린다라든지 미션이 좀 살짝 튕긴다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사진이나 성능 점검 기록부로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싼 거를 고르고 가셨다가 실제로 보셔갖고 400만원 선, 뭐 300만원 후반선 마음에 안 드셔갖고 뭐 다른 차량으로 알아서 돌아가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차는 없어요 해갖고 보신다라는 게, 다른 차를 보시는 게 알아서 돌아가는 부분이거든요. 딜러들은 그런 부분을 좀 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딴 거를 보시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요, 부천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20만원도 안 빼주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것들은 예전에는 그래도 20만원 정도는 빼주는 분위기였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안 빼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따가 이제 참고할 수 있는 매물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파크고요. 들어온 날짜는 2011년 3월부터 출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2015년 7월 1일 전까지 나온 스파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방법은요, 170만원 선의 스파크도 있었고 650만원까지의 스파크가 있었는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금액은요 350에서 550인데 350 정도의 차량을 보신다라고 해도, 문의를 주신다고 하더라도 제 마음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런 금액대는 실질적으로는 한 4,500선 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유는 실제로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구매 못하실 만한 이유들이 좀 있지 않나. 사진으로는 깨끗해 보이고 성능 점검 기록부에도 괜찮아 보였는데 실물을 보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많더라. 라는 거는 왜 그러냐, 상품화를 잘 안 해놓습니다. 그런 경우가 좀 많고, 특정 지역에서 조금 두드러지는 듯한 그런 모습도 좀 보여지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을 볼 때 어느 곳이나 갈 때 제가 유튜브 2017년 7월부터 했거든요. 이거를 꾸준히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데, 메가임이나 카모드나 지지오토, 딜러 전산, 뭐 각종 전산에는 이런 금액을 100만원 전체적으로 올리거나, 뭐 100만원이 아니고 뭐 20만원이건 뭐 40만원이건 이렇게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가갖고 환경 설정 보여주세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은 10분 중에 한두 세 분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은 아직까지도 뭐 비슷한 업체가 계속 언급이 됐던 업체가 계속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슨 업체명을 말씀드리긴 좀 뭐하긴 하지만, 이거를 자꾸 건드리니까 그런 업체들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좋은 분위기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서 알아서 잘해주겠지, 올려봤자 얼마나 올렸겠어, 조금 붙여서 팔겠지 라는 관점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믿으셔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어떤 이 매물을 보고 가셨다 라고 했는데 이 차량 번호를 물어봐갖고 34보에 5536 한번 볼 수 있나요? 그 딜러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570으로 만약에 보이셨다, 예를 들어서 라고 한다면은 금액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다른 매물도 요 매물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라고 해서 34모에 636 하나도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또 409만원, 이렇게 50만원이 올라간 금액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금액으로 딱 사셔도 제대로 된 금액이 아닐 수가 있는데 50만원이 또 올라가고 수수료 또 주고 하면 그 딜러는 100만원이나 100만원 넘게도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셔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설마 유튜브 하는 사람이 그랬겠어? 아니야. 이 업체는 허위매물 도와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믿을만한데, 오랫동안 봤는데, 뭐 댓글도 좋은데, 좋아요도 많은데, 구독자도 많은데 설마 그러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다라니까요. 제가 들으는 얘기들이 많고 다녀오신 손님분들께서 얘기해 주시는데 없는 얘기 지어내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우리나라 5,100만 명 분께서 물론 다 보시는 건 아니고 조회수가 낮긴 하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믿으셔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환경 설정을 꼭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환경 설정 보여주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되고, 어느 누구도 유튜브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도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특히 중고차 하는 사람들은 꼭 믿으시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금액대, 스파크를 찾으시는데 300선에 찾아요 라고 하시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좀 깔끔한 차 나오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400짜리를 샀어요. 이 가운데인 400짜리, 뭐 500짜리를 샀어요, 300짜리를 샀어요. 무조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수리비가 또 안 나오는 건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사서 좀 고치실, 상당 부분 고치실 생각을 하시면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당장 타이어 4짝이 다 달아져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이 밑에 보면은 꼭 이쪽이 긁혀 있어요. 그리고 사이드미러가 좀 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다고 하더라도 구매를 하겠다,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엔진 괜찮고 미션 괜찮으면 된다, 실내가 좀 오염이 있어도 된다, 천장에 좀 얼룩이 있고 시트가 좀 찢어져 있어도 된다라고 하시면은 돼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기대감을 쭉 낮추셔야 됩니다. 아닌데 유튜브로 보니까 깔끔하던데, 유튜브에 영상 찍어갖고 보여준데 설마 별로겠어? 라고 하시더라도 세세한 부분까지 클로즈업 해갖고 찍어드린 게 아닌 이상, 실제로 또 화질도 뭐 4K로 60프레임으로 하는 건 또 아니고 밖에서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그냥 빠르게 되게 디테일하게 보여주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세하게. 그렇기 때문에 막상 가보면은 다른 매물을, 그런 거예요.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문의가 많이 옵니다. 이게 허위 매물과 비슷한 구조인데, 허위 매물은 아닌 실매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차량으로 유도해서 판매하는 구조는. 그리고 전화받기 싸움이기 때문에 또 싼 것들은 전화가 또 많이 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차들 대부분 더뉴모닝 이하, 요 차, 그리고 레이, 더뉴레이는 많이 안 올 것 같고,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라든가 스파크 더 넥스트 스파크까지 요건 빼고요. 문의를 찾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금액까지 싸고 키로수가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깨끗하고 뭐 미션 이렇게 만져보는데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다른 매물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 전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유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손님분들의 그 심리 상태를, 심리적인 부분을 딜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싼 거 있으면은 괜찮다고 하는데 유튜브 얼굴 내놓고 설마 거짓말 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제가 이제 까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시길 바라는 부분이다라는 점이지, 다 그런 건 또 아닐 수가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상당히 한 80% 정도의 딜러분들이 유튜브 할 때는 의도가 좀 깔려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모하비 찾으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890에 뭐 KV4륜이 아니어도 된다, 그리고 검정색이 굳이 아니어도 되는데 좀 싸게, 키로수는 20만이 좀 안 되는 18만, 이러면 전화하신단 말이에요. 무사고에 휀다 뭐 이런 거 하나, 뭐 내지는 범퍼까지만 뭐 교환이 있었다 뭐라고 하면은, 타이어가 설령 달아져 있다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싸다, 괜찮다라고 하면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전화하면은 계약금은 못 넣는다, 뭐 탁송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탁송이 왜 안 됩니까? 구매한다고 하면은 탁송이 무조건 돼야 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구매한다고 돈 입금하겠다고 보내달라고 하는데 탁송은 안 된대. 뭐 그런 거는 정말 이상한 부분입니다. 탁송이 안 되는 딜러들은 없어요. 바빠서 안 된다, 오셔야 된다 라고 하면, 솔직히 손님분께서 뭐 그 딜러가 직접 안 가도 기사 써갖고,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기사 쓰는데 12만원 13만원이면 된단 말이에요. 기름값 별도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불순한 무리들이 유튜브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있는데, 너무 대놓고 티내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환경 설정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매물들은 쭉 이렇게 있는데, 이게 환경 설정 0인 상태의 모습들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것도 부천이고 이것도 부천이고 이것도 부천이고, 부천. 가격 제일 싼 것들 위주가 한 대도 빠짐없이 다 부천입니다. 요거부터가 이제 수원, 여기는 부천, 여기는 수원, 부천. 배경만 보더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딜러들이 요즘에 차 매입할 때 대부분 헤이딜러, 그 다음에 엔카,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AJ 셀카, 보통 이 4가지로만 거의 매입이 이루어지는데 경매입니다. 경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SK 엔카라든가 내지는 AJ 셀카, 현대글로비스는 딜러가 깎는 구조가 아닙니다. 딜러가 대기업을 상대로, 대기업이 매입해 놓은 차들을 약간 위탁식으로 매입을 하는 거예요.
손님은 얼굴도 안 보죠. 근데 헤이딜러는 딜러가 손님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제가 봤을 때 추측인데요. 이건 추측입니다. 부천에 있는 차들이요. 헤이딜러 위주로 차량을 갖고 오는 경우가 좀 많아 보이는데요. 헤이딜러 구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경매식으로 최고가를 낙찰받으면 그 딜러가 우선권을 갖고 손님을 만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매입을 할 때. 그래서 차를 갖고 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손님분께 금액을 많이 깎더라도 100만 원 이상 깎는 게 제가 경험상 무리예요. 아무리 차가 안 좋아서 100만 원 깎으려고 하더라도 잘 안 깎입니다. 근데 저는 이해상 100만 원 이상 안 깎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깎을 수 있어요. 처음에 한 80, 90, 최대 100만 원까지는 깎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서. 그러면은 판매자도 이 딜러가 좀 깎겠지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일단은 깎아서 어떻게 갖고 왔어요. 원래 깎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는데 너무 대놓고 깎아갖고 소비자가 헤이딜러 측에 클레임을 걸면은 그쪽에서 페널티를 줍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깎여야 된다는 거를 또 이해를 손님도 이해하고 헤이딜러 본사 측에서도 이해하고 딜러도 알고 그렇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갖고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근데 손님한테 또 전화합니다. 성능을 받았더니 차에 문제가 있더라 하면서 또 깎습니다. 차를 한번 갖고 가면요 전혀 절대 안 깎아주셔도 되는데 먹히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매입할 때 전투력이 높으신 분들이 부천에 많이 계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 차를 매입하신 분이 안 그랬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이게 딱 집었을 때. 하지만 여기 이 중에 한 분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보장이 또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요. 매입도 하고 했을 때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제가 매입을 다른 데서 이만큼 불렀다라고 해서 매입을 못했어요. 저는 그 가격이 비싸니까. 근데 다른 업체에서 또 그런 방법으로 깎은 거예요. 그래 고객님 줄 필요 없어요. 그래도 뭐 그냥 뭐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높은 금액 부르고서 많이 깎아야지 원래 금액으로 되는데 이래서 정직한 딜러들이 원래 매입되는 금액보다 조금 더 드린다고 해도 매입이 안 되는 거예요. 비싼 금액을요 준다고 하니까 손님분들은 모르시니까 일단 비싼 금액을 뭐 깎여봤자 100만 원이지 라는 생각으로 부르신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갖고 얼마 깎았어요? 물어봤더니 제가 이제 전화로 견적 내드렸기 때문에 제가 금액이 시세가 낮았기 때문에 고가를 부른 딜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거는 이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깎긴 깎았죠. 그리고 갖고 가서 또 깎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부천 딜러분은 아니셨고 강서 딜러분이셨는데 요게 여하튼 손님 증언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지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두 번 깎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유행 같은 부분도 있어요. 너무 FM대로 정직하게 매입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딜러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머리 쓰는 딜러들만 정직하지 않은 조금 약간 편법을 쓰는 딜러들만 좀 돈을 버는 시대이지 않나. 경쟁이 엄청나게 세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하튼 비싸게 매입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과거처럼 부르는 대로 뭐 예를 들어서 이 차 320짜리면은 300 옛날에는 200 정도 매입이 원활하게 됐다라고 보는데 요즘에는 200 부르면 손님분들 안 파세요. 250에도 안 파세요. 300을 불러야지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은 뭐가 남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00을 드리겠다고 불러놓고 갑니다 딜러가. 그래서 200 하고서 또 안 되면은 손님 안 판다고 하면 좀 더 올리고 협상을 보죠. 그러면은 250 정도에 매입이 된다 쳐요. 그러면 상사 이전비가 뭐 10만 원 들어가고 광택비 들어가고 뭐 하면은 20만 원 벌려고 이 차를 매입하는 딜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상사 대표라서 매도비 벌고 해서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사 대표가 헤이 딜러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사 대표 아닌 딜러들도 공격적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결론은 상품화를 비싸게 매입해갖고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차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긁혀도 그냥 팔고 누유가 있어도 그냥 팔고 타이어 네 짝이 다 완전 다 달아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팔고 실내가 오염됐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팔고 심지어는 광택도 안 하는 경우도 있었다. 제가 얼마 전에 일주일도 안 지났어요. 3일 전에 봤어요. 진짜 광택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광택 업체 거기 딜러 분께서 그 만약에 광택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업체에다가 왜 맡기는지 모를 정도로 바닥 매트에 이런데 먼지가 한 건 아닌데 있어요. 딱 봐도 광택 안 한 것처럼. 그리고 뒷자리 이런데 밑에도 이 사이사이 먼지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천장의 루프 이 사이 이쪽에도 때가 그대로 있었고요. 문콕 뭐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동을 딱 걸었을 때 그건 모닝이었었는데 RPM이 위에서 떨어지는 느낌이 잘 안 보여요 원래가. 근데 이게 좀 한동안 거의 4분 정도는 고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엔 내려가긴 했는데 아무리 날씨가 추워서 그랬다고 하더라도
서서히 내려가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판매를 안 하고 다른 차량을 판매를 하긴 했습니다. 여하튼 요거는 지역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 배경을 갖고 있는 데는요 32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원래는 기본적으로 20 정도는 빠지는 게 일반적인데 10만 원 빼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차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이 차가 320인 이유는요 키로수가 12만 8천이고 약간 선호하지 않는 색깔이기 때문이죠. 흰색이 제일 인기가 있고 검정색, 쥐색이 인기가 그 다음을 잇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를 보면은 검사 날짜부터 보는데 여러분들 헷갈리시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 이 들어온 날짜 이게 2달이 안 지난 차량들이 좀 깨끗합니다. 여기 사진으로는 아무리 깨끗해 보이고 반짝반짝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실물은 이 날짜가 많이 지나 있다고 한다면은 방전이 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매매단지 딜러분 중에 괜찮은 열심히 하시는 되게 성실한 차를 매입하면 무조건 깨끗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10군데 중에 7군데 정도는 그냥 이제 키 배터리 충전한 거를 그냥 줘요. 관리가 그만큼 안 된다는 건지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겨울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다른 매매단지는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방전돼 있으면 전화 주세요. 내지는 방전돼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지레짐작의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료애적인 부분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끈끈한 적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그거는 다른 얘기고 여하튼 방전 부분 그 다음에 매매단지 바닥 보면은 이제 담배꽁초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름도 웬만하면 다 노랑불이 들어온 경우는 여기 매매단지 뿐만 아니라 다 그렇긴 한데요. 여하튼 들 깎아주고 상품화가 덜 된 경우가 많았다. 근데 이 차는 사진으로 보니까 또 깨끗해 보이네요. 그리고 쉐보레 스파크 자체가 시트가 짱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RPM 보기가 좀 힘들어요. 바로 이제 속도 계기판이랑 그다음에 여기 RPM 부분이 있는데 이건 바늘 방식이 아니라 전자식이에요. 그래서 가늠하기가 힘든데 차가 떨리는지 그리고 에어컨 히터 켰을 때 뭐 당연히 약간 실내등 같은 거 조금 미세하게 불빛이 약간 반짝반짝 되는 건 일반적이긴 한데 원래 차가 작고 배터리도 작고 미미도 좀 약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12만 8천 킬로가 사진으로 괜찮아 보였는데 이게 색깔이 비인기 색상이라서 그런 건 수도 있는데 여하튼 한번 골라봤어요. 사고가 없고 쭉쭉쭉 뭐 했을 때 뭐 없고 들어온 날짜가 11월 4일이에요. 왜 안 팔렸을까? 아무리 비인기 색깔이라고 하더라도 이 색깔도 상관없이 싸게 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시고 들어온 날짜는 제가 봤을 때는 12월 초 이하는 조금 안 팔리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정확한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카메라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후방 카메라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사진 기사가 후방 카메라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찍었다 라는 거는 좀 이 사진사가 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카메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SK 엔카나 KB 차차차 보고 전화를 하셔갖고 여기 내비는 있던데 후방 카메라 사진이 없는데 나오나요? 라고 하면은 나와요? 있어요? 나와요? 100% 얘기하실 텐데 막상 가보면은 안 될 수도 있고 해달라고 하면은 조금 그때부터 좀 귀찮아지는 단계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은 전혀 안 깎일 수도 있고 SK 엔카나 KB 차차차 보고 가셨을 때 본인이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본인 상사에 있는 차를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러면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그래요. 인천 조합에는 쫙 공문이 왔는데 다른 조합에는 공문이 안 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다 왔을 것 같은데 여하튼 SK 엔카 광고비보다 이제 딜러한테 판매하는 것보다 손님이 직접 전화를 주는 거를 굉장히 요즘에는 선호하시는 것 같은 게 그래서 이 금액도 뭐 10만 원도 안 깎아줘도 되고 수수료도 받아도 되고 왜냐면은 먹히면 좋은 거고 아니면은 많은 거라는 식으로 좀 많이 하시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저 혼자의 목소리가 얼마나 좀 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제가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조합에만 쓸데없이 공문이 그렇게 오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차, 이 차 이제 LT가 이제 LTZ는 없어요. 그냥 스파크는 요 모양의 스파크는 LTZ는 없고 그냥 뭐 스페셜 에디션 뭐 이런 팝 타투 에디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어놔야죠. 요 가격으로 이 3만 킬로대 딱 3만이라고 해놓지 않았습니까? 계기판 보면 3만 900이니까 그렇게 뻥쳐놓은 거는 아니다. 라는 부분인데 휠이 원래 순정이 흰색입니다. 그리고 열선도 있고 뒷자리도 엄청 깨끗하고 그러니까 이 가격이다. 그리고 차 엔진도 좀 덜 떨릴 가능성이 높고 내년 7월 5일까지 검사기간 남아있고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사고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분적인 판금 도장 중고차 특성상 있을 수 있다 라고 밑에 항상 적혀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미세누유 체크가 안 돼 있는데요. 미세누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있을 수 있고, 냉각수의 미세 누수라든가 자동 변속기에 미세 누유가 찍혀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꺼야 됩니다. 근데 여기 원동기 쪽에 오일 누유 쪽에 한 군데 정도는 체크가 돼 있어도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유는 보면 안 된다. 웬만하면 그렇게 안 찍는데 누유를 찍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들어온 날짜가 이렇게 짧은 쪽으로 얼마 안 된 쪽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차량은 보시면 거의 무조건 계약이 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버튼도 있으니까 엄청 좋습니다. 여기도 깨끗하고 무조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키로수도 3만이니까 무조건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류모닝 살 바에는 이게 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전동 접이식 백밀러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걸 받고 그다음에 다음 차 은색깔 68,000km 359만원인데 딱 봐도 쌉니다. 성능 기록부를 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면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냥 끄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능 기록부가 보려고 했는데 에러가 계속 뜬다라고 한다는 거는 조금 이제 준비가 안 된 차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궁금해할 필요가 아예 없이 그냥 머릿속에서 쏙 지워야 되는데 왜 그랬지? 아까 359만원 이렇게 생각을 아예 그냥 완전히 지워버리시는 쪽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가죽 시트인 게 맞죠? 보통 기아봉 보면은 이 운전석과 조수석이 이렇게 같이 곁들여져서 나오는데 깨끗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찢어진 경우가 있는데 그러진 않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천이지 않습니까? 9만원만 빼주겠다 라는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천만 빼고 다른 지역은 거의 무조건 20만원은 깎이지 않나. 근데 이렇게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궁금할 필요가 없다. 개인적으로 이것도 부천이고, 성능기록부 이건 나옵니다. 검사 날짜가 4월 19일까지예요. 이게 지났다라고 해서 이제 안 봐야 되는 차는 아니고요. 정기 검사 날짜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지나 있으면은 해달라고 하면은 해줄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키로수가 96,000이고 사고도 이렇게 있으면 앞범퍼도 교환이 돼 있을 것이다. 누유가 또 이렇게 많고 심지어는 냉각수까지 이렇게 있으면은 무조건 저는 끕니다. 제 개인적으로 128,000km 아까 봤던 이 하늘색, 청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색깔은 짙은 파란색을 보통 지칭할 때가 많고, 이거는 민트색과 하늘색 사이에 있는 하늘색과 같은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찍는 게 자동이 아니라 이제 수동으로 찍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색이라고 돼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청색 하늘색이 있거든요. 이거 말고 파란색이 있습니다. 진짜 파란색, 약간 이것보다 밝은 파란색이 있습니다. 검사 날짜가 내년 5월 13일이고 튜닝 없고 렌트 없고 이렇게 돼 있고, 사고 없다라고 돼 있는데 부분적인 판금 도장 있을 수 있다. 심지어는 볼트가 풀린 흔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찍혀 있을 수도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 70% 정도만 신뢰할 수 있고, 저는 보험 이력은 중간에 패스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제가 사고 이력을 볼트 풀린 거라든가 타공 스팟 이런 부분을 볼 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본넷 열고 그다음에 실리콘 마감 상태, 그다음에 볼트 이런 부분 보고 누유 보고 이렇게 하면은 얼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이력은 만약에 심하다 하면은 아무리 조금 유착이 돼 있거나 악독한 성능장이라고 하더라도, 딜러 말을 잘 듣는 성능장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능장은 이제 소송당하고 뭐 그러면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심한 거, 이거는 진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은 체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포장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고, 진짜 열심히 봐주는, 매입할 줄 아는 진짜 딜러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냥 이제 마케팅만 하고 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그런 상태로 하는 딜러를 만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들어온 날짜가 좀 됐기 때문에 제 가치관과는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매물을 보거든요. 오늘 한 5대 정도 이렇게 한번 보면서 왜 이 가격대를 제가 추천해 드리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절대 한 600 넘어서는 스파크를 구매하시면 안 된다. 그 가격 갈 바에는 더 넥스 스파크 키로수를 좀 올려서, 제가 키로수 올리는 거를 진짜 추천 안 해드리는데 차라리 키로수 좀 더 올려서 더 넥스 스파크를 보셔라. 그 가격이면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께서는 더뉴모닝 550에서 800, 그 다음에 올류모닝 JA 650에서 1000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지금 700을 생각하고 있는데 더뉴모닝을 볼 거냐, 이민용 팀장 같으면은 올류모닝 JA를 볼 거냐, 이렇게 문의를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 솔직히 디자인 보고 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엔진하고 미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태가 깨끗한 게 올류모닝 JA, 더뉴모닝 둘 다 깨끗하면 좋겠지만 같은 가격이면은 더뉴모닝이 깨끗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키로수도 짧고 엔진 내구성도 더 좋을 것이고, 오염도, 사용감, 주름, 스크래치, 흠집, 기스
이런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게다가 여기 라이트에 좀 약간 갈라지는 것처럼 조금 뭐랄까 유리 깨지기 직전 같은 무슨 이제 약간 쓸린 흔적 같은 그런 부분이 좀 덜 할 것이고 깨끗할 것이고 차 냄새도 좋을 것이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700이면 저 같으면 더뉴모닝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에서 350, 350에서 550인데 350으로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볼 거냐 라고 이제 문의를 주신다면은 저 같으면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보는 게 더 키로수가 짧을 것이다. 그리고 더 넥스트 스파크 500이면은 그러면은 어떤 차를 볼 것이냐, 그건 좀 애매하긴 한데 차라리 450의 스파크를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자, 여기도 중첩되지 않습니까? 700에서 900, 700에서 900 여기도 있어요. 그쵸? 저 같으면 더 넥스 스파크다 라는 겁니다. 뭐 디자인도 엄청나게 달라진 것도 없고. 왜요? 뒤에 보면은 여기 뭐 프리미어 써있고 뭐 이게 더 저는 이뻐 보이는데요 라고 하신다면은 그분은 그렇게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약간 더 올리셔야 되지 않을까, 1000 정도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여유있게 잡아 놓으시고 저랑 고르실 때 800, 900선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그거를 깨끗하라고 한다면은 판매를 할 텐데, 일단 마음가짐은 900에서 1000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뒷모습이고요. 이제 오늘은 스파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수입차 또 이제 할까 생각 중이고, 소나타 K5, 소렌토, 산타페, 포티지, 투싼 쪽도, 그리고 SM5, SM6 또 이제 하고, 이렇게 제네시스 전체 차종별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또 해드리고 하면 제 영상을 통해서 좀 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줄어드는 거를 제가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판매와 매입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문의 주시면은 진짜 금액 안 속는 거, 그 다음에 차량 상태는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라도 차량 상태가 제가 실수를 해서 조금이라도 안 좋다라고 한다면은 절대 모른 척하지 않고 책임져 드리는 그런 딜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업로드하는 채널의 주체가 소비자분의 클레임이나 안 좋은 댓글들은 다 지워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구독자 많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넥스트 스파크랑 더 뉴 스파크를 묶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다른 자료도 준비해보도록 하고, 지금 저에게 구매해주신 분 거의 20분 가까이 인터뷰를 찍거나 제가 탁송을 갔던 그 과정을 또 찍어놓은 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꽂혀 있어갖고 제가 좀 못하고 있습니다. 좀 한 3분씩 해갖고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또 나지 않습니다. 이 제 유튜브는요, 제가 보고 오신 분들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체적으로 판매, 매입, 상담, 그 다음에 촬영, 편집, 저 혼자 팀 없이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팀으로 이제 작은 금액으로 이게 할 때는 손님이 엄청 많으면 가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팀에 직원이 있으면은 판매 직원이 따로 있고요. 팀으로 운영하는 그 직원들은 30% 수익을 받을 때가 많거든요. 나머지 윗선에서 70%를 가져가는 그런 이제 구조일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손님이 엄청 많거나 아니면은 좀 마진을 남겨야 되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손님분이 과거 초창기보다는 좀 줄긴 했는데, 여하튼 그때 제 직원한테 한 대당 13만 원씩 이렇게 줬었거든요. 근데 주위에 말씀드려보니까 믿질 않으시더라고요. 여하튼 배우는 입장으로서 13만 원 아무튼 된다라고 생각인데, 다른 데는 30%씩이나 줘야 되나? 13만 원은 너무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하튼 그거는 이제 사담이고 여담인데, 팀으로 운영되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마진이 좀 남아야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상당히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께서 저렴하게만 구매하실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차량, 좋은 정보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좀 자극적으로 좀 강한 어조로 말씀드린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주위 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부분도 한번 가감 없이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